오래된 전설이나 신화 속에는 순간이동을 한다거나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등 신기한 능력을 가진 주인공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현실 속에서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동이면 운동, 예술이면 예술 등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진정한 능력자에게는 또 다른 전환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느 순간 마치 마법처럼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말하는 건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과 같은 시간들이 지나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삶이 마치 기적처럼 찾아오는 경험. 생각만 해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하루에 단 1도만 변해도요, 6개월 뒤에는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하죠. 능력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요, 바로 이 1도의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청산뉴스에 찾아주신 분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자가 되는 비법을 낱낱이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김도윤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윤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지금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열리고 있죠. 그 경기를 우리가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 우리가 재미만 얻으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기를 보면서 금메달리스트 분들이라면 성공의 비결이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비결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꽤 많은 것들이 좀 바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러 나왔습니다. 오늘 강연 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김도윤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라는 슬로건으로 자기개발 분야에서 글과 강연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있는 김도윤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로 이제 글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강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칭을 하는데 집중력이라든가 뭐 직업정신, 창의성, 기획 여러 가지를 다루지만 누가 저한테 뭔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사석에서라면 그냥 저는 행복한 일,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누군가가 이제 자기 개발을 하고 동기부여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행복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주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강연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주겠지만 그 좋은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서 그게 행복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강연을 하게 될 책의 이야기는 세 번째, 최후의 몰입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쉽게 말해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집중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이잖아요. 4년 동안 한 번 열리는 선수들이 그 4년 동안 흘린 땀방울이 한 번의 경기에 모든 것이 결정되거든요. 우리에게도 사실 6년, 3년 합쳐서 만들어지는 게 수능이라든가 4년 동안 대학생활에서 만들어지는 게 취업이라든가 되게 여러 가지 시간을 동안 쌓아서 여러 가지 하지만 마지막 승부는 한 번이거든요. 그 한 번의 집중력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강연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람들 일단 많이 물어봅니다. 저한테 어떻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는가, 도대체 그 금메달리스트 33명이 되는 선수들 어떻게 인터뷰할 수 있었는가 많이 물어보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2016년 리우 올림픽까지 12개의 종목, 그리고 33명의 금메달리스트, 그리고 3명의 코치 및 감독, 총 36명을 인터뷰를 했고요. 실제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금메달리스트는 19개 종목에서 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116명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 한마디로 거의 4분의 1 정도로 인터뷰를 한 거죠. 대한민국을 빛내는 스포츠 영웅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36명 인터뷰를 했느냐라고 묻지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약간 쉬웠다고. 왜냐하면 저는 그 처음부터 36명을 인터뷰를 하기로 해서 120명에서 어쨌든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은 성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공 확률을 저는 25% 정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차피 100% 성공한다 생각하지 않고 25% 해서 120명 모두한테 컨택을 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4분의 1만 나에게 인터뷰를 승낙해줘도 나의 책은 나올 수 있겠구나, 나의 이야기는 전해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됐고요. 자, 이 남자가 지금
이 갈림길에 있죠. 근데 이 남자가 지금 어디로 갈까요? 모르시겠죠. 이 남자가 지금 북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동쪽으로 갈 수 있고 서쪽으로 갈 수 있고 남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북쪽과 동쪽에 뭐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더 떠나서 왜 모르냐면 이 남자의 목적지를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렇죠? 이 남자의 목적지를 모르니까 이 남자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야 할 길을 정한 자는 사실 길 위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길 위에는 딱 두 명이 있죠. 길을 찾아가는 자와 길 위에서 헤매는 자. 자, 우리가 차를 타면 내비게이션에서 도착지를 찍죠. 헤매는 경우가 있나요? 차는 붐비겠지만 헤매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착지에 맞춰서 내비게이션의 길을 안내해서 그대로 가면 되거든요. 그만큼 목적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지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바로 목표입니다. 목표. 자, 우리가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가 없으면 방금 전에 다들 못 간다고 공감을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에서는 어때요? 우리 인생에서는 여러분 명확한 목표들이 다 있나요? 여기 고등학생이 계신다면 고등학생들은 지금 명확한 대학교, 명확한 학교가 있나요? 그리고 대학생이라면 명확하게 취업하고 싶은 기업과 업종과 직무가 있나요? 없으시죠? 없으니까 우리 많은 청춘들이 길 위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목적지를 아는 사람과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중요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중요하냐? 일단 목적지가 있어야지 목표, 즉 목표가 있어야지 동기부여가 되고요. 내가 왜 몰입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요. 자기가 대학에 가고 싶지 않은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 자기가 취업을 대기업, 외국계 기업, 중견기업 좋은 데 가고 싶지 않은 친구가 굳이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면 스펙을 쌓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만큼 목표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굉장한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거. 일단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금메달리스트 총 33명을 인터뷰를 했을 때 이분들이 했던 가장 큰 말, 최고의 선수들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분명한 자기 목표였습니다. 이게 제가 느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이들이 능력이 가장 뛰어났다, 체력이 좋았다, 뭔가 신체가 좋았다. 아닙니다.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이분들은 금메달리스트는 정말 목표가 분명했구나. 정말 명확했구나. 자, 이쪽에서 우리 이제 새해가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작심 한 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2월이니까 새해 목표는 다들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누군가는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다이어트도 있을 거고 남성분들은 연애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뭐 취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결혼도 있을 거고요. 새해 목표를 보면 보통 이제 1위부터 2위, 3위, 4위, 5위까지 대부분 비슷해요. 다이어트, 그다음에 뭐 취업, 승진, 결혼,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은 저도 아직 꿈이고요. 그렇긴 한데 새해 결심이 성공할 가능성이 8%랍니다. 8%. 이거는 미국에서 2014년에 어느 대학에서 조사했던 자료인데요. 그 말의 반대는 뭘까요? 실패할 가능성이 92%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목표를 제대로 성립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목표를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니까 달성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목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금메달리스트를 짜든 그 목표? 나도 목표 만들 수 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하겠지만 그만큼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목표에 대한 얘기 그 첫 번째는 바로 목표와 곧 시간의 밀도다. 동일한 조건 속에서 목표 설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런 거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같은 반에서 수업 듣지 않았나요? 그리고 같은 선생님한테 수업 듣지 않았어요? 근데 성적이 달라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대학교 안에서도 같은 학과에 있는 친구인데 기업에 가는 기업이 달라져요. 그렇죠? 신기하죠? 자, 이 비슷한 얘기를 유승민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대한민국 유일한 IOC 위원이시죠. 탁구 금메달리스트 유승민 선수가 일단 자기가 목표를 정하면 마음가짐이나 체력, 생활 패턴, 운동량 그 모든 것이 목표에 맞게 다시 세팅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비군의 자기 목표는 상비군에 맞춰서 그리고 국가대표 정도가 목표는 국가대표에 맞춰서 올림픽 금메달이 목표면 금메달에 맞춰서 훈련을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말이 있지만 이걸 심플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모든 노력과 계획이 목표 중심으로 다시 재구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목표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 모든 것들이 다시 재구성되거든요. 자, 이거를 조금 더 보면
실제로 테니스 선수촌에 입촌한 선수들을 누구라고 하죠? 국가대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국가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하는 사람인가요?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유도라면 유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거기 안에서도 3대 5대 2의 법칙이 일어나요. 3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5는 보통, 2는 조금 국가대표 치고 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 차이가 왜 벌어지느냐? 자기 목표가 다르니까 가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땀방울 흘리는 무게가 달라지는 거죠. 그걸 더 쉽게 표현하면 목표가 다르면 당연히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행동이 달라지면 당연히 그 행동으로 얻는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 말은 목표가 시간의 밀도를, 승부의 결과를 결정짓는다라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이죠. 테니스 선수촌에 있는 국가대표한테도 올림픽을 위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왜 이 운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이 목표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고등학교 고3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안 돌아가고 싶죠? 그렇죠? 처음으로 지금 다들 공감하는 웃음이 나왔는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고3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 군대로 돌아가고 싶은 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테니스 선수촌에 있는 국가대표는 얼마나 힘들까요? 이분들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저녁 6시까지 운동만 해요. 여러분 그런 삶을 한 번이라도 살아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런 삶을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사람이 버틸 수 있을까요? 아, 나 그냥 국가대표 정도만 되면 되는데 그래서 국가대표로 테니스 들어가는 사람이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과연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목표 설정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거는 국가대표뿐만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왜 몰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 즉 목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새해 목표를 사실 작심 한 달 해서 이미 지나가서 목표를 다 잊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일단 몰입하고 싶다면 나만의 목표부터 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목표가 없다면 지금 목표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왕 잡힌 목표는 내가 생각했을 때 매력적일수록 좋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너무 되고 싶은 목표라면 내가 되게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겠죠. 이미 많이 늦은 작심 한 달이지만 작심 1분기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작심 한 달인 이 시점에 딱 동계올림픽 경기 보면서 이 강연 보면서 다시 목표 한번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첫 계단을 넘지 않고 마지막 계단을 오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실 좋습니다. 이룰 수 있는 목표부터 세우셔야 돼요.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해 성공률이 몇 프로라 했죠? 8%. 실패할 확률은 92%의 대다수가 이룰 수 없는 목표를 만들거든요. 새해에 책을 50권 보는 게 목표로요. 작년에 10권도 안 봤는데 그 다이어트 15kg 하는 게 목표로요. 작년에 다이어트 2kg도 못 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룰 수 있는 목표부터. 작년에 2kg 했으면 올해는 3kg 하면 되는 거예요. 3kg 하고 4kg, 5kg 이렇게 늘려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성취감이 늘어나면서 발전이 되는 거니까. 일단 사람들은 목표를 함부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목표는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왜냐하면 사실 목표라는 거는 과거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미래 이야기죠. 한마디로 미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약간 희망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희망하기에 절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절망하죠. 우리 고등학교 때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다 하늘에 있는 대학을 가지 못했잖아요. 절망을 하죠. 그렇죠. 제대로 된 땅에 서 있는 대학도 못 가는 애들이 더 절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이 절망이 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은데 그 희망이 높으면 높을수록 절망의 깊이는 큽니다. 자, 우리가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성분들이 매년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목표가 강력하게 있지만 그 목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심지어 S라인까지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 간격이 크다가 결국에는 이제 목표를 안 세우게 되죠. 그러다 보면 목표가 없으면 차가 갈 데가 없죠. 내비게이션에서. 그래서 길 위에서 헤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목표를 쉽게 포기하는 이유는 하늘에 있는 별이 자신의 목표가 손에 닿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늘에 있는 별을 그렸어요. 그냥 땅에 있는 보석 정도만 그렸으면 됐을 텐데 너무 높이 그려놓은 거야. 자기가 잡을 수 있는 정도만 했어야 됐는데 그 잡고 딴 거 잡으면 되는데 너무 성급했고 너무 욕심이 가했던 거죠.
금메달리스트는 그러면 어떻게 금메달을 목에 거는지 생각해볼까? 금메달리스트도 그러면 우리처럼 12살 때 나 올림픽 금메달 목표야. 반드시 올림픽 금메달. 이렇게 하고 거기만 달려갈까요? 아니에요. 거기의 최종 꿈은 있겠지만 그 단계로 보면 첫 번째 학창시절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을 인정받아서 학교 대표로 시나 도대에 나가요. 그리고 전국체제에 나가서 상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나 이제 실력이 좀 더 붙는구나, 더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 선발됩니다. 국가대표 선발돼서 좀 국제대회에 나가요. 국제대회에 상을 받다가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상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럼 그 정도 실력이 되면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는 거예요. 자, 이 선수들이 6번을 한 번에 갈 수 있나요? 절대 한 번에 가는 선수는 절대 없어요. 6번밖에 처음부터 목표가 없었던 선수라도 1, 2, 3, 4, 5번은 무조건 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6번부터 가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 펜싱에 할 수 있다. 아시죠? 박상현 선수. 박상현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 10년 동안 이룰 계획을 세웠대요. 고등학교 때는 국가대표가 되겠다. 대학교 1학년 때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겠다.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는 올림픽 금메달을 따겠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죠? 실제로 다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표를 세운 다음에 이루고 또다시 높은 목표를 세우는 과정이 있었기에 자기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그 과정에 눈물과 그 승리의 표를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표란 단번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성취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큰 목표가 있다도 그걸 안 이룬다가 아니라 단계별로 가면 되는 거니까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스텝 1, 2, 3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스텝 3를 밟으려면 어떻게 되죠? 뭐 장착하고 나름 되겠죠. 아이언맨처럼. 근데 우리는 아이언맨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이언맨이랑 가능한 이야기고 우리는 1, 2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단 1을 밟지 않고서 2를 밟을 수 없는 거고요. 2를 밟지 않고서 3를 밟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1과 2 사이에 다들 계단의 높이가 있죠. 계단의 높이만큼 자기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 높이만큼 자기는 노력을 한 거고 노력의 대가로 한 계단 올라가는 거고 한 계단 올라오고 언젠가 금메달이라는 계단을 마주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처럼 스스로 이루지 못할 목표를 세우잖아요. 계속.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백설공주 같은 게 되는 겁니다. 마녀가 백설공주한테 사과를 주죠.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사과를 백설공주가 먹죠. 어떻게 되죠? 죽었죠. 다시 살아나긴 하지만 그건 동화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목표가 사실 크면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저도 옛날에 다이어트를 26kg를 뺀 적이 있거든요. 6개월 동안. 근데 26kg 최종 목표를 한 번에 가지 않았어요. 다 쪼개서 1 스텝, 2 스텝, 3 스텝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쉬운 거죠. 근데 우리는 한 번에 뭔가 10kg 빼겠다. 무슨 해독 주스를 먹고 이상한 걸 먹어서 일주일 만에 뭐 한 달 만에 10kg 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백설공주가 먹었던 사과와 그게 그냥 사과가 아니죠. 독사과죠.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탈이 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과를 안 먹게 됩니다. 그 사과가 뭐죠? 우리한테는 목표죠. 목표를 안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왜? 계속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만큼 자신의 능력이 현재의 목표를 이루기에 부족하다면 이를 인정하고 목표를 낮추면 되고요. 자기가 만약에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나서 이룰 수 있을 것 같으면 목표를 높이면 되는 거예요. 자기 높낮이에 맞는 객관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세계 최고입니다. 금메달, 펜싱에서 4년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유도면 4년에 전 세계 딱 한 명만 주는 거예요. 그 목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금메달을 먹힐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먹히지 않는 것도 단계별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먹히지 않고 자기가 금메달을 먹은 거죠. 그래서 계단을 차근차근 밟아야지 하늘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별이 땅이 나려와 내가 잡을 수 있는 별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 때문에 희망 고문 당하고 싶지 않으시면 더 이상 단계별로 목표를 세우시고 성취하시고 최종 목표를 이룰 자격을 갖추시라는 거. 이제는 올해 10kg 빼고 싶다. 그렇게 세운 목표 세우지 마세요. 올해 작년 실패했으면 올해는 3kg만 세우는 거예요. 3kg 하다가 자기가 분기별로 하다가 벌써 3kg 달성했어. 그때 가서 업그레이드 하면 돼요. 근데 그때 가서 업그레이드 할 때는 이미 내가 달성했잖아요. 난 성취도가 높아졌어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목표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과 자기가 10kg를 했는데 이미 실패하고 있어요. 목표 그걸 또 하향 조정하겠죠. 우리가 대학을 갈 때 하향 조정할 때 기분이 좋아요? 아니잖아요. 상향 조정해서 합격할 때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조금씩 여러분의 노력과
성장도 상향식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원하는 것이지만 지금 당장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만드시라는 거. 그렇게 가지다 보면 언젠가 원하는 것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 드리고요. 그래서 두 번째 파트의 마지막은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시라. 그래서 그 계단을 밟지 않는 자는 마지막 계단을 오를 수 있는 자격조차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목표라는 도면을 마음이란 도구로 설계하지 말아입니다. 제가 적은 글인데 저는 이 글이 제일 좋거든요. 이 책에서 우리가 어제 마음과 오늘 마음이 같나요? 다르죠. 저는 솔직히 오늘 오전 9시에 오늘 강연 되게 잘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잘할 것 같아. 준비 완벽해. 그리고 점심쯤 되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면서 정신이 너무 없어지면서 강의 못할 것 같은데 여기 2시에 오니까 또 갑자기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건 똑같은데 시간에 따라서 제가 조증도 아닌데 마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왜냐? 우린 기계가 아닌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근데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의지하다가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계속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 측면에서는 목적 목표와 도구 목표라는 거 두 가지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목적 목표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최종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최종 꿈. 거기에도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걸 세워야 되고요. 자기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그 목표에 관심이 없겠죠. 그렇죠? 그 기나긴 과정을 못 버티잖아요. 두 번째는 당연히 현실 가능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기가 정말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가 좀 몸이 신체적으로 좀 많이 안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겠다 생각 자체가 좀 많이 힘든 거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꿈을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의 목적 목표가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쉽죠? 갑자기 아까 전에 꿈이라 해놓고서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이냐면 그 꿈에 먹히지 않으려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리우 올림픽 때 장혜진 선수가 2관왕을 했습니다. 장혜진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2관왕을 했잖아요. 개인전, 단체전. 그리고 지금 2020년 도쿄올림픽 때도 2연속 금메달이라는 거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의 최종 목표는 아니래요. 왜냐하면 그 최종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허탈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도 최종 목표는 또다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자기 인생이 훨씬 더 값지다는 거죠. 왜냐? 이 중에서는 정말 좋은 데에 간 친구도 있겠죠. 그럼 되게 행복하겠죠. 인생이 끝났나요? 아니죠. 인생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100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끝이지 않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도구 목표입니다. 도구 목표라는 거는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목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단계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목표들. 그래서 도구 목표는 첫 번째가 목표가 최종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올림픽에서 양궁에 나간 선수예요. 근데 양궁은 여러분 되게 특이하게도 웨이트 운동을 안 합니다. 근육이 생기면 근육이 너무 떨리면 하살의 정확성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맨날 웨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 금메달 딸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못 하겠죠. 그러니까 연결이 돼야 돼. 딱 생각했을 때 이걸 하면 내가 금메달 딸 수 있겠다. 그런 것들 연관이 돼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취감을 주기적으로 계속 느낄 수 있도록 목표의 수위를 좀 조절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목표를 먹어서 성취감을 받고 또다시 목표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목표가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요. 내가 지난주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 지난주에 예를 들어 2시간 공부했고 화요일은 3시간, 수요일은 4시간, 목요일은 아파서 쉬었고 근데 돌아보면 시간이 지나 보면 내가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그냥 열심히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인간이라는 거는 과거의 일은 계속 망각하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일을 보호하거든요. 열심히 했던 것 같아. 나 고등학교 생활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라고 다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고등학교 생활에 시간표를 막 다 적어놨으면 그게 정확하게 아니라는 걸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표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검증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수치화될 수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번 달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와 이번 달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을 주 50시간을 늘리겠다. 이건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겠죠. 세 번째 얘기 마지막은 마음가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보이는 목표만 믿으라는 겁니다. 보이는 목표만. 자, 우리가 보이는 목표가 나중에 우리가 이루고 싶은 그 목표가 보이지 않는 것들인가요? 눈에 보이는 목표죠. 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보이는 목표 또한 이루려면
보이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마음가짐이 수치나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오늘 3가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 했던 이야기 다시 정리드리면 몰입하고 싶다면 나만의 목표부터 꼭 정하시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목표를 정함에 있어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시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마음가짐 믿지 마시고 보이는 목표만 믿고 가정도 보이게 만드시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이 3가지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작심 3일, 작심 한 달로 끝난 목표가 이번에는 꼭 이뤄서 다음번에 좀 더 성장하는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목표를 통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우리 왜 자꾸 그렇게 명확한 목표를 가져서 그런 가정을 뜻깊게 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왜 우린 집중을 해야 되고 왜 우린 몰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책에 적었던 문장 중 하나인데 결국 몰입이라는 거는 시간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더 나은 존재로 발전하는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을 겁니다. 굉장히 밀도 있게 보냈을 거고 굉장히 열심히 보냈겠죠. 물론 우리는 목표조차도 없겠지만 그 과정이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 새해는 2월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뤄서 더 나은 존재로 좀 성장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상 1부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표가 곧 시간의 밀도다. 동일한 조건 속에서 목표 설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자, 이 비슷한 얘기를 유승민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자기가 목표를 정하면 마음가짐이나 체력, 생활 패턴, 운동량 그 모든 것이 목표에 맞게 다시 세팅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비군의 자기 목표는 상비군에 맞춰서, 그리고 국가대표 종교가 목표는 국가대표에 맞춰서, 올림픽 금메달이 목표면 금메달에 맞춰서 훈련을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노력과 계획이 목표 중심으로 다시 재구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목표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모든 것들이 다시 재구성돼요.